예. 요네자와 호노부라는 작가인데 네. 그 아주 유명한 작가고요. 음. 또 한국에서도 유명하고요. 네.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 회차를 다루고요.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 작가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네. 추상호 단장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추상호 단장. 예. 예. 제목이 아주 특이한데요. 네. 네. 요건 뭐 다음 시간에 더 예, 설명을 해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제가 과문한 탓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요네자와 호노부라는 작가가 아주 처음 들어요, 사실. 생소합니다. 아, 아주 그럴 수 인기 있는 있죠. 작가라고요. 예, 인기는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일본 작가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 수는 그럼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히가시노 게이고에 대한 그 사랑이 워낙 커서 그런지 다른 작가들은 잘 모르는데 아마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 가운데는 많이 아는 분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네. 일본에서도 인기 있지만 한국에서 특히 아주 인기가 있는 작가고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의 작품이 이제 일본에서 총 26권이 이제 출간됐는데 네. 그 중에 한국의 번역이 23권이나 됐어요. 이건 뭐 거의 다 완역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뭐 되게 인기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예. 번역이 됐다는 요네자와 얘기는. 호노부. 예, 미택수신이에요. 한자로 예, 쓰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필명이라고 하던데 뭐 자세한 말씀은 잠시 후에 좀 더 해주시죠. 예, 예. 예, 자,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1978년도 기후현이라 해서 태어났는데 네. 이게 뭐 현 하면은 우리나라 뭐 도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타카야마시에서 태어났는데 네. 저희 이제 뭐 잘 모르죠. 저는 기후현도 어딘지 잘 몰랐는데 음. 한번 찾아봤어요. 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우리 마스모토 세이조 제로의 초점 했었잖아요. 나왔죠. 그때 했었죠. 그 지명을 좀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가나자와라는 곳 기억나시죠? 네. 나고야 무슨 위로 쭉 올라가면 있다고 이제 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선동열 뭐 나고야의 태양 뭐 그 얘기도 맞아요. 했었고요. 네네. 근데 바로 그 나고야 바로 위쪽에 있는 그 현이더라고요. 기후현이.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타카야마 씨는 그 기후현의 좀 위쪽에 위치했는데 네. 이 요네자와 호노부가 하필이면 또 가나자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아, 우리 제로의 초점 무대였죠. 거기가 아주.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가워서 좀 찾아보면서 그렇군요. 정보를 알았고요. 네. 이 작가가 어릴 적부터 이 막연하게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을 아주 대박 이뤘네요. 예, 그랬은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제 인터뷰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인터뷰가 아니라 강연에서 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학교 시절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예, 어, 일찍부터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음 먹고 제대로 이제 마음 먹고 집필 활동을 했고요. 음, 되게 일찍 데뷔했습니다. 네. 23살 때. 예, 23살이면은 홈페이지에 뭐 연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서점에서 뭐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을 때 음, 2001년도에 23살 때인데 만으로 23살 때인데 네. 빈과라는 작품으로 상을 탑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신인들은 뭐 출판사에서 뭐 모르는 신인을 뭐 출간해 줄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럼요. 뭐 상을 타야 돼요, 네, 어디에. 네, 근데 거기에 상이 제5회 가독하와 학원소설 대상 영 미스터리 앤 호러 부문에 뭐 네. 대상을 탄 게 아니고 상 이름이 대상이고요. 예. 장려상을 수상해요. 그러니까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뭐 그중에서도 아주 큰 상을 탄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상을 탔다는 게 이름은 꽤 아주 긴 상이니까. 예. 일단 길면 됐지 뭐. 네. 상을 탔다는 의미가 이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기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음. 그래서 데뷔를 했고요. 근데 웃긴 게 이 상에 응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게 아주 재밌어요. 두 번째 이유가 참 재밌는데 첫 네. 번째는 이게
라이트 노벨 뭐 학원 소설이니까 라이트 노벨이라고 있잖아요. 그 뭐 가벼운 소설. 예,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등장하는 뭐 이런 아, 것들. 네. 학원물. 네. 예. 이런 이제 그 상을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빙과가 약간 라이트 노벨스러워요. 근데 그 라이트 노벨에 미스터리를 조합하면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아, 본인이 응모한 이유? 예, 예. 그 이유였어요. 보통은 요런 거는 그 상을 줄 때 그 이유를 대지 않나요? 근데 응모한 이유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재밌어요. 네. 두 번째인데 네. 요 두 번째 이 따옴표는 원하는 손님이 한번 그 읽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니까. 원래 출품하려고 했던 다른 공모전이 있었는데 프린터에 잉크가 다 떨어지고 말았다. 잉크를 구하려고 했더니 일본 알프스 너머에나 재고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따라서 소인 유효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다음에 마감하는 공모전을 찾았는데 그것이 가도카와의 공모전이었고 거기에 응모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거 이 저기 뭐야 그 요 상 주는 주최 측에서 몹시 기분 안 좋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거 참 융통성이 떨어지네요. 이거 어디 다른 집에 가서 부탁을 해도 될 거를. 그러게 말이야. 네. 아주 재밌어요, 아이가. 어쨌건 네. 어쨌거나 이 소질있네. 데뷔작이 이게 사실은 그 상의 어떤 무게보다도 네. 나중에 이제 대박이 돼요. 이 데뷔작이. 보통 그렇구나. 데뷔작은 그냥 그 데뷔했다, 뭐 상 탔다 이런 의미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왜요? 이게 뭐 시리즈물이 되나요? 예, 이게 연작 시리즈가 됩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만큼 또 작품성이 높았다는 얘기네요. 제가 읽어봤는데 이제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교수님 너무 스타일 맞추기 가볍고. 어렵죠. 그러니까 뭐 살인사건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연작 시리즈, 이 고전부 시리즈라 그러거든요. 네네. 고전부. 예, 고전부가 뭔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알려주시죠. 네, 네, 나중에. 총 6권이 나와 있는데 그 첫 권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요네자와 호노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 상복도 무척 많다면서요? 예, 상복이 엄청나요. 와, 뭐 상하면 또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가 그렇게 타고 싶어 했던 게 이 상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많이 탔는데 초반에는 되게 쉽지 않았는데 이 작가는 하여간 상 한번 보시면 놀랄 겁니다. 일단 그 2001년에 빙과로 그 상을 좀 전에 탔고, 설명드렸고, 예, 2008년에 인사이트 밀, 네. 이제 이걸로 그 제8회 본격 미스터리 대상 소설 부문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물론 상을 탄 건 아닌데 후보에 오른 것도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왜 노미네이트 됐다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예, 막 뭐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뭐 5명 중에 1명 뭐 이런 거 같은 거라 굉장히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이럴 거면 그냥 상을 주지 그러냐.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1등부터 몇 등 이렇게 해서 공동 수상을 하든가 하면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인사이트 밀로 그렇게 탔고, 탄 건 아니고 후보에 올랐고, 네. 2010년 추상호 단장. 이거 다음 시간에 소개할. 맞습니다. 이게 이제 63회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장편 연작 단편집 부문 후보. 이것도 후보입니다. 상을 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본격 미스터리 대상 소설 부문도 후보에 올랐어요. 네. 수상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수상을 하는 게 나옵니다. 드디어. 예. 2012년에 부러진 용골. 부러진 용골. 예. 예. 그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장편 연작 단편집 부문을 수상을 합니다. 추상호 단장으로 못 탔던 거를 이제 부러진 용골로 타게 되고요. 2012년. 그리고 본격 미스터리 대상 소설 부문 후보에 올랐고, 야마모토 슈고로 상에도 후보에 올랐고. 네. 이렇게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인사이트 밀, 추상호 단장, 부러진 용골.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야경이라는 이제 단편집이거든요. 네. 요거는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수상했고, 이거는 후보가 아니라 상을 받았군요. 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키상, 그 유명한 150일의 나오키상 후보에 오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4권이 아주 대표작이라고 할 정도로 인사이트 밀, 추상호 단장, 부러진 용골, 야경. 물론 다른 것들도 뭐 유명하지만 네.
근데 그렇고요. 바로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상을 사관왕을 차지한 작품이 있네요. 이게 이제 대박. 그러니까 네. 이 작품 때문에도 이 작가를 한번 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물론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네. 이 곧 번역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음. 워낙 이제 유명했던 작품이라. 네. 작년에 2021년에 흑뇌성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흑뇌성. 네. 예. 이 역사 미스터리예요. 1500년대를 다룬 정말 오래된 건데 이게 뭐 이제 뭐 야마타 후타로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이 문제가 아니고 네. 역대 최초의 기록을 하나 세웁니다. 네. 이게 사관왕을 차지했는데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뭐 우리 맨날 얘기했죠,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1등,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 1등, 네.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1등, 음. 주간 문춘 미스터리 베스트 10 1등. 음. 야, 이게 역대 최초랍니다. 아, 그래요. 어허. 예, 궁금해요. 저도 이게 네. 하도 뭐 이거 역대 최초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그 당연하죠. 미스터리 일본 미스터리 역사가 깁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작가들이 있고 그런데 네. 이 사관왕을 차지를 해가지고 아주 음. 일본에서는 화제가 된 그런 이제 작품인데 번역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게요. 좀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작가의 작품 세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서랍이 많은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서랍이 많다, 뭐 다양한 어떤 주제, 뭐 예, 소재. 그럼요. 분야를 다룬다 했는데 맞아요. 이 작가도 똑같아요. 아, 이 그래요? 작가도 예, 오. 매번 이 작품을 바꿔가며 독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지는 작가고요. 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우리 빙과 얘기했잖아요. 네네. 처음 시작은 이제 청춘 미스터리였습니다. 음. 그래서 고전부 시리즈 6권, 소시민 시리즈 5권.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의 일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이 청춘 미스터리 장르인데 네.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 취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취향이 아닌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아, 뭐랄까 그렇게 치우쳐 있나요? 가볍습니다. 네, 가벼워요. 굉장히. 네. 근데 놀란 게 제가 미스테리 팬들도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이 될 정도로 음.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이 팬들이 이 고전부 시리즈 6권 그리고 소시민 시리즈 5권 요거를 이제 팬들이 있고요. 뭐 일상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가벼운 뭐 궁금증들, 미스테리들을 이렇게 막 고등학생들이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재미있고요. 네. 특히 빙과 데뷔작 2001년 데뷔작 빙과가 이 소설도 뭐 조금 인기 있었지만 뭐 때문에 더 유명해지냐면요. 네. 2012년도에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일본은 만화책이 대단히 인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22부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다르게 지금 사실은 쓰이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애니메이션은 진짜 방송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더 이제 대단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아마 이거 제작은. 그럼요. 이게 대박이 쳤어요, 이게. 음. 이 애니메이션이 부쩍 인기가 있었고요. 네. 심지어 한일 동시 방영을 했습니다. 아, 그거 대단한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빙과를 많은 그냥 추리소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시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됐더라고요. 아, 꽤 팬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군요. 그리고 2017년에는 실사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그렇군요. 됐고요. 네. 이 빙과 조금 더 설명해 해주시죠. 드리면은 예. 예. 고전부 시리즈라 그러는데 이 고전부가 뭐냐면은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 동아리 이름이에요. 고전부. 아, 뭐 그래요. 테니스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고전부인데 학생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학원 청춘 미스터리이고요. 이렇게 청춘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밝은 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면,
이런 것도 그, 인제 그 교수님 좋아하시는, 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뭐 아주 뭐 그거가 주제가 아니에요. 약간 아, 좀 이렇게 코믹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렇군요. 뭐 청춘 소설이다 뭐 이렇게 음, 볼 수 있어서 네,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닙니다. 네, 팬들은 많지만. 네. 예. 근데 이 작가가 이 청춘 일상 미스터리를 인제 한 6-7년 썼어요. 음. 근데 2007 년에 이 인사이트 밀부터는 작품이 아주 다양하게 인제 아,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네. 서랍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때부터 이 내는 소설들이 도대체 '와 이건 뭐 이런 쪽에까지도 이 작가가 쓴단 말이야?' 뭐 음, 이럴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인사이트 밀의 줄거리가 있는데 일단 네. 줄거리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좀 나누죠. 차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잡지를 뒤적이고 있던 평범한 대학생 유키. 그런 그에게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미녀가 말을 걸어왔다. 마치 유키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것만 같은 그 여자와 함께 들여다본 잡지 귀퉁이에 실려있던 광고에는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야? 시급 11만 2천엔이라고? 연령과 성별 불문, 일주일 기간의 단기 아르바이트, 어느 인문과학적 실험의 피험자, 하루의 구속시간은 24시간,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시간 피험자를 관찰한다. 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광고 문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엄청난 시급에 눈이 멀어서 망설임을 이기고 연락을 넣은 유키. 결국 주최 측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지원자 선정에 의해서 이 선택이 된 유키는 열차에 몸을 싣고 지정된 장소 암귀관을 향한다. 참가자는 모두 12명, 그리고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힌 순간 12명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을 향해 치닫는다. 여기 예. 줄거리인가요? 줄거리인데 예. 요거 이거 약간 오징어 게임. 그 얘기하려고 제가 예? 아, 오징어 게임 생각나죠? 예, 오징어 게임도 있고 이 일본에 아주 유명한 또 시리즈가 있는데 뭐 라이어 게임인가 뭐 그것도 있고 뭐 배틀 로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많죠. 오징어 게임이 뭐 완전히 오리지널리티로 나온 건 아니고요. 보니까 네.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제 뭐 그리고 사실 비슷한 거지만 뭐 독특하죠. 그럼요. 네. 최고였죠, 아주. 예, 예. 그 말씀 잘하셔야 돼요. 뭐 어디 비꼈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독창적인 겁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예. 에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아, 조금 맞아요. 생각이 예, 나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시급이 11만 2천 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엄청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게 시급 말이에요. 1시간당. 엄청난 예. 건데. 근데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이상한데 여길 갔네, 바보같이. 가죠. 예. 예. 근데 근데 가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인제 어, 엄청납니다. 예. 그 지정된 장소 이름 자체가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암귀관. 예, 암기가. 암귀관. 근데 그리고 약 어쨌거나 이것도 인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몹시 이 재밌겠어요. 작품이. 네. 예. 그런데 꽤나 이 작품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SF와 본격 미스터리를 결합시킨 부러진 용골이라는 작품이 오, 2010년도 작품인데 네네. 이것도 뭐 기존의 어떤 본격 미스터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선한 주제로 인제 미스터리 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렇군요. 요것도 줄거리 짧은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런던에서 배를 타고 거친 북해를 사흘이나 가야 도착하는 솔론 제도. 그 섬 영주의 딸 아미나는 어느 날 동방에서 온 기사 팔크와 그의 종사 소년 니콜라를 만나서 마술사인 암살 기사가 영주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하지만 그 경고가 허무하게도 영주는 자연의 요새로 불리웠던 섬 작은 솔론에서 목숨을 잃고 만다. 하나같이 수상한 용병과 기사들, 밀실의 옥탑에서 호련히 사라진 불사의 청년, 그리고 봉인에서 풀려난 저주받은, 저주받은 대인인, 마술과 저주가 횡행하는 세계에서 이들은 과연 추리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예. 이게 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SF와 본격 미스터리가 인제 좀 결합이 돼 가지고 이거 이제 약간 그 뭐죠? 판타지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예 판타지가 대인인, 예 저주받은 대인인. 그런 게 네, 있고요. 네. 또 인제 야경 이것도 대단했는데 2014년도에 나온 아,
이제 6편의 단편이에요. 네. 그런데 뭐 이것도 뭐 대박이에요. 이것도 아주 마스모토 세이초 수준의 단편 6편이 아주 실려 있는데요. 그렇군요. 뭐 야경. 그기에는 네. 한 5%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마스모토 세이초 수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조금 차이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뭐 이때 당시에 뭐 또 뭐 사상 최초 미스터리 3관왕 달성 그랬었어요. 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 미스터리가 읽고 싶다 1위, 주간 문춘 베스트 10 1위.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깬 작품이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예, 흑내성이라고. 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그 요네자와 호노부 작품 세계 총평을 좀 해주시고 오늘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죠. 네. 이 요네자와 호노부는 아주 다양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작가이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아주 똑똑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다작을 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아주 내놓는 소설마다 상도 많이 받고 그만큼 인기도 끌고 있는 작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작가의 저서 26권 가운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3권도 이제 어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흑내성은 네. 뭐 빨리 보고 싶은데요. 이거 뭐 사족을 제가 뭐 붙일 필요 없는데 굳이 붙이자면 네. 저한테는 네. 한 2% 정도는 부족한 작가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던 약간 끝이 조금 뭐 너무 이렇게 좀 빵 터지는 게 한 방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너무 빵빵 터지는 것만 읽으셔서 그래요. 제가 좀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대단한 작가였어요. 아, 그럼요. 추상호 단장 이 제목이 특이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네, 그거부터 이게 좀 소개를 도대체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많은 독자들이 이 제목을 보고는 이제 제목이 뭐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네. 이 한자죠, 한자. 이제 쫓을 추 생각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쫓는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추상 그리고 오단장. 요렇게 이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는 이제 5개라는 얘기고 그 단장은 뭐 짧은 뭐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예,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짧은 이야기, 짧은 문장 뭐 이런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쫓게 되는 어떤 5개의 짧은 뭐 이야기.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무척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제일 교수님. 좋아하는 게 네. 이제 궁금증 유발 뭐 이거거든요. 네. 도대체 이건 뭐야?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이게 뭘까? 뭐 이런 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고 서점이 나옵니다. 아, 중고서점. 또 제가 교수님 또 좋아하는 좋아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뭐 책을 찾아서 뭐 어떤 작품을 단편을 찾아서 막 헤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 그러니까 아주 제가 좋아할 그 소재 주제가 있어가지고 어. 읽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그렇군요. 이게 일본에서는 언제 나온 거죠? 예, 일본에서는 그 잡지에 연재가 됐는데 소설 스바루라는 잡지에 2008년 6월호부터 12월호까지 연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 8월에 간행이 됐고요. 일본에서는. 네. 한국에서는 2011년 3월에 나왔습니다. 2011년 3월. 근데 이게 절판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죠? 절판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히가시노 게이고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네. 이 소설이 많은 거를 찍지 이제 않기 때문에 부수를 네. 대부분이 몇 년 지나면 절판돼요. 그런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다시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안 나오는 책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안타까운 게 요네자와 호노부의 그 인사이트 밀, 부러진 용골, 또 추상호 단장 요것도 다 절판돼서 지금 구하기 쉽지 그래요? 않은. 다 상 받은 작품들이라고 지난시간에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만날 수는 없군요. 책으로 만나기는 다시 어렵겠네요.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중고 서점에 가도 중고로도 구하기가 어렵고 이 그래서 작품은 이 추상호 값은 단장은 또 올라가 있고. 예, 10몇만 원 한다고 뭐 누가 알려줬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네. 추상호 단장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상을 많이 받았군요. 예, 이것도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장편 및 연작 단편집 부문 후보작으로 올랐고요. 이 미스터리가 대단해
또 본격 미스터리 베스트 10 요거 4위에 올랐고요. 네. 주간 문춘 미스터리 베스트 10 5위에 올랐고 미스터리가 읽고 싶어 뭐 3위에 오른 아주 그 해에 뭐 물론 1등을 하거나 뭐 당선이 되거나 한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서 그 모든 부문에서 그렇군요. 예, 기록됐던 아주 수작이죠. 이거를 교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미는 보장이 돼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예. 예, 이 맞습니다. 작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작가가 이때까지 이 작품 이제 쓰기 바로 저는 아니고 그때 바로 전전부터인가 뭐 이제 조금 변화가 됐는데 네. 그래도 그 고전부 시리즈나 소시민 시리즈 등 중고생이 주인공인 것이 많았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좀 더 연령이 위인 주인공도 읽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사람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뭐 이 작품이 이제 연재할 때 네. 소설 스바루에 연재를 했으니까요. 이제 편집자가 구성진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구성진 이야기. 예. 구성지다 이거는 아니, 우리 뭐 어떻게 국악을 얘기할 때 나오는 구성지다. 아주 해석하기가 애매한데 네. 이게 그 일본어를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한 거라 네. 뭐 근데 맞게 우리는 뭐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성지달은 금방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돼도 알죠.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재미도 있고 뭐 해학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짜임새도 아주 있고. 맞아요. 상당히 구성집니다. 제가 이 작품을 예. 읽어본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상호 단장은 지금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스포일러 편이 방송이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 방송이 그 이후로도 2편 더니까 2.5회 정도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스포일러 편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중고 서점 아르바이트생인 요시미츠는 어느 날 중고 서점을 찾아온 한 여성인데 카나코인데 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5편의 단편 소설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보수를 꽤 크게 뭐 한 편당 10만 엔인가 이제 준다네요. 또 오징어 게임 아닌 거죠? 그러네. 인사이트 밀라고 비슷하네. 예, 이런 이제 큰 보수에 이끌려서 의뢰를 받아들이는데 네. 소설의 이제 행방을 찾으면서 5편의 소설이 20년 전 미결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재밌네요. 재밌죠. 예. 그리고 그 소설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5편의 소설들 그리고 그것들이 말하고자 했던 진실은 무엇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 요시미츠가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에요. 요시미츠. 네. 그러니까 중고 서점 아르바이트생. 예, 21 서너 뭐 2셋 정도 됐을래나 네. 아주 젊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리들 스토리, 리들이 수수께끼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리들 스토리의 의미가 아주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리들 스토리가 이제 그 수수께끼 스토리인데 네. 그 전에 추상호 단장 안에는 액자 소설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설 속의 소설. 네. 그래서 아주 짧은 단편 5편이 나오는데 이 5편에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다 인용하려니까 뭐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각각의 단편의 마지막 한 줄이 빠져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딱 그걸 안 하고 끊습니다.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도 그거 있잖아요. 뭐 있었나요? 예, 왜 누가 범인인데 뒤에 해설해서 이제 얘기하고. 맞아요. 맞아요. 몇 권 있었죠, 그것도. 이거 진짜 답답한데. 예, 둘 중 뭐 하나가 죽였다고. 네, 그거죠. 내가 그를 죽였다. 둘 중 누군가 뭐 그녀를 죽였다. 그녀를 죽였다. 맞아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리들 스토리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로는 결말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혹은 뭐 열린 결말 있죠, 그런 거. 예. 답답하죠. 도대체 어쨌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얘기는 해줘요, 그 한 줄을. 나중에 해줍니까? 나중에 안 해주면 뭐 답답해져. 네. 해주는데 그래도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작품들을 이제 열린 결말 소설, 뭐 리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소설에서도 예로 드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쿠다가와 류노스코의 덤불속이라는 단편을 예를 들어요. 이 리들 스토리가 뭔지를 설명을 하면서 네. 이 아쿠다가와 류노스코의 덤불속 같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예를 아, 드는데 이게 또 소설 속에 나오는군요. 예를 예, 들어주는 나와요. 거예요. 이게 저 작가도 걱정을 했네. 이게 저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예, 같은데요. 맞아요.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1922년 작품인데 네. 이것도 이 영화 라쇼몽이라는 그 영화의 토대가 되는 오, 단편인데요. 이거 아주 고전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하죠. 이게 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네. 1950년 그 영화인데, 근데 이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은 덤불 속에 죽어 있는 사람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네. 이제 타살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주변 용의자들의 증언을 듣게 됐는데 증언이 각자 달라요. 오. 그러니까 누구의 증언이 이제 진실인가? 이 소설 속에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결말 혹은 수수께끼 같이 끝내는 형식이 이제 리들 스토리예요. 그렇군요. 근데 추상호 단장에 나오는 5편의 그 단편들도 이 리들 스토리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네. 아주 궁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저 번역을 누가 하셨는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가요? 아, 안 했어요. 이분을. 이 최고은 번역가신데, 최고은 번역가님. 예. 예. 이분이 그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옛날에 내가 죽은 집, 히가시노 게이고의 네, 그걸 번역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개정판, 그 네. 전에 거는 이제 다른 분이 했는데 그 개정판을 이분이 번역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 당연히 또 최고은 선생님의 팬이시겠네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기 이 작품엔 또 후기가 실려 있나 봐요. 예, 후기 좋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5편의 리들 스토리를 찾는 여정은 결국 한 편의 거대한 리들 스토리로 수렴이 되면서 마무리된다. 확실한 진실이 없는 결말. 미스터리로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묘한 이야기에는 삶을 반추하게 하는 잔잔하지만 힘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요네자와 호노부가 가진 이야기의 힘일 것이다. 그 무언가의 내용은 책을 읽으신 분들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다소 씁쓸하지만 인상적인 여운을 부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싶은 바랍니다. 예. 주셨네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교수님이 이 책을 갖고 계셨나요? 아, 그럼요. 예.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절판된 다음에 구하신 게 아니고. 저는 하여간 일단 뭐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은 일단 모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절판될 다 우려가 갖고 있으니까 절판될 우려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 그럼요. 제가 그걸 아니까 네. 한국 그 책은 곧 절판된다는 걸 아니까 네. 일단 사놓고 봐요. 교수님의 그 한 달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 책 사고 또 DVD 사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거 가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도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지 5년이 넘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고착화되고 있다. 네, 이미 쫓겨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천만다행인 건 교수님 사모님께서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신다. 맞아요. 이걸 들으시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몰랐던 거 다 계속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네.